북한이 오늘 오전에 쏜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 소식부터 취재 기자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언제 쏜 것인지 국방부의 지금까지 분석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전해 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930여 킬로미터였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다른 소식 등이 밝힌 얘기입니다만 정점 고도가 한 2,3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도 역시 실거리인 45도 각도가 아니라 고각을 발사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일단 이 내용은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이 즉시 보고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을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했었지만 ICBM급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ICBM 미사일일 경우에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40여 분간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낙하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 태평양 함대사령부도 북한 미사일이 한 37분간 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 미국과 일본의 이 35분 내지 40여 분간의 오늘 미사일의 비행 시간은 오늘 대통령이 밝힌 ICBM 미사일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통상 사거리가 5,500km 이상일 때 이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분류를 하는데 실제 정상고도 1,200km 높이에서 30분 정도가 비행을 하면은 실제 날아가는 거리가 10,000km 이상 날아간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맞아 떨어집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탄도미사일 궤적이 지난 5월 14일 북한이 방현에서 발사했던 미사일과 비슷한 궤적을 보였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정점 고도는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화성 12형이라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787km를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정점 고도가 2111.5km에 달했습니다. 이를 당시에 실제 정상 각도로 계산한다면 한 6,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미사일이었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좀 이게 전문가들이 아니면 정확하게 그 수치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조금 전 합참이 밝혔다는 비행 거리가 930km고 그다음에 각도를 높여서 고각으로 쐈는데 1,300km까지 높이 올라갔다. 라면은 정상적인 각도로 쐈으면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ICBM의 통상 최소 거리라는 5,000, 6,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그 거리인 겁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300km가 당초 알려졌는데 네. 실집 추가 분석을 해보니까 2,300km 이상 더 높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고각 발사한다는 건 거의 사거리를 거의 90도 가까이 직각으로 거의 유지해서 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네. 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야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45도 각도에서 일반적으로 쏘는 게 관례입니다. 물론 이동식 발사대 같은 게 한 75도 각도에서 놓고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발사 비행거리가 고각 발사,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늘 높이 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오늘 발사한 것이 930km를 비행을 했습니다. 높이도 2,300km, 그리고 지난 5월 14일에 발사했을 때 787km 높이까지 비행을 했고요. 높이가 한 2,111km인데 이를 다시 정리해서 실제 사거리로 한다면은 네. 오늘 발사한 것이 현재 이론상이지만은 10,000km 이상 날아갔다. 그러면은 북한 전역에서 발사를 했을 때 알래스카 일부 지역까지 포함이 되고 괌이나 오키나와 주일미군 전력들이 전개되는 이런 태평양상의 주요 미군 기지도 사정권 내에 완벽히 포함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대통령이 밝힌 ICBM급 미사일의 또 다른 근거는 바로 비행 시간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마하 5 내지 7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것이 30분 이상 날아갔다라는 것은
대륙을 넘어서 그래서 ICBM급 미사일로 간주를 한다라는 그 판단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저한테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주 거의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이런 고도로 고각으로 쐈는데도 오늘 930km를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상각도 45도 정도로 쐈을 때는 최대 10,000km 이상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었다라는 그 설명입니다. 미국 본토까지는 몇 킬로미터 사거리여야 날아가는 거죠? 일단은 뭐 거리에 따라 돼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 우리가 지구를 동그랗지 않습니까? 네네. 지구가 타원형인데 알래스카는 북극 해의 연안이 있죠. 그러니까 사거리가 실질적으로 더 짧아진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다니는 비행기들이 북극해를 이용해서 알래스카로 날아가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굳이 물론 미국 동부까지 가려면 한 15,000km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이 미국 서부 연안은 그 12,000km 정도는 충분히 그 사거리 내에 포함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북한이 ICBM이라는 발표를 한다면 이것이 사안이 중대한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탄두는 개발했다는 것이 정설이고 핵탄두를 실어서 쏘아보낼 수 있는 미사일 ICBM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이 미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은 한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매우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1시간 30분 뒤면은 이른바 중대 보도, 특별 보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김 기자는 예측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 개연성이 큽니다. 그런데 오늘 930km 이상 올라갔다라는 건요. 북한이 지난 김정은이 3.18 혁명이라 그래서 이른바 백두산 엔진을 개발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자들을 우대한 적이 있습니다. 3월 18일 날 북한이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을 한 거 있었습니다. 그때 80톤 포스라 그러는데 80톤을 밀어 올리는 그 추력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TV에서 많이 봤을 때 보조 엔진을 서너 개를 장착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백두산 엔진에다가 ICBM은 단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발사체 하나가 쭉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탄두를 실은 부분이 분리돼서 날아가야죠.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중간 단계 또 다른 엔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엔진을 개발을 해 성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일날 이렇게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 30분에 이걸 특별 보도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만일에 북한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급의 미사일을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정세를 굉장히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그런 굉장히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취재해 주시고요. 새로운 소식 있으면은 바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